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기독교계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총신대학교 신임 총장에 이재석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전임 총장의 비리로 인한 내홍이 마무리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목회 사례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목회 박람회가 열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사회 각계가 주목했던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어느 것이 우선인가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였는데요. 기독교계도 찬반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오형근 앵커의 보도입니다. 주문.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지난 66년간 낙태를 둘러싼 사회적 대립의 갈등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전격 폐지됐습니다. 사실상 위헌 판결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무게가 실린 겁니다. 헌재의 선고가 있었던 지난 11일엔 이른바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측과 폐지해선 안 된다는 측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어떻게 낙태죄가 여성과 태아를 모두 지킨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낙태죄는 50년간 한국의 여성과 태아 모두 책임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여성이 한 해에 인공임신중절을 받는지 우리 국가는 제대로 된 통계도 없습니다.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이런 의견이 과연 인권위원회의 공식 입장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키는 기관에서 내세운 공식 입장이 태아를 죽이라는 입장을 어떻게 내세울 수 있습니까? 헌재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선고 이후 교계도 아쉬움과 환영의 뜻을 보이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한교연과 한기총, 한교총 등 연합기관과 생명운동연합은 생명 말살과 사회적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을 도외시하는 편향된 판결이라며 인구 절벽의 위기를 맞는 대한민국에서 헌재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감리교 여성지도력 개발원 등은 이날 낙태죄 폐지 찬성 측 집회에도 참여하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사회나 교계가 팽팽하게 맞서왔던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로 폐지가 결정됐지만 내년 말까지로 정해진 법 개정까지 양쪽 진영에서 주장을 계속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총신대학교 이사회가 이재석 교수를 신임 총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김영우 전 총장의 비리로 내홍을 겪은 총신대가 정상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총신대학교 이사회는 13일 이상원 교수와 이재석 교수 두 후보 가운데 이재석 교수를 신임 총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교육부 파면 처분에 불복한 김영우 전 총장이 제기한 소청이 아직 심사 중에 있지만 이사회는 인용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총장 선출을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이승현 이사장 대행은 이사 10명이 만장일치로 이재석 교수를 신임 총장으로 선출했다며 소청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박용규 총장 직무대행이 내부 행정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석 신임 총장은 오랜 갈등으로 상처받고 갈라선 학내 구성원들이 다시 한마음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가 하나님 나라 실현을 주제로 한 목회 박람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끕니다. 박원호 실천신대 총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선 모든 기독교인이 알지만 단편적,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목회의 세상적 가치와 이기적 욕심이 섞이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에서 공적 차원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목회를 구체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라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하나님 나라 목회란 교회 중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도들을 교회 백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다시 한번 목회의 본질인 하나님 나라 개념이 정립되고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실천신대가 주최하는 이번 목회 박람회는 내달 20일부터 이틀간 대한성공회 서울 주교자 성당에서 열립니다. 15개 교회 사역을 소개하는 야외 부스가 설치되며
분야별로 마을 목회와 선교, 목회 상담 등이 마련됩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무슬림 여성이 외출 시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히잡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이란 여성에게 징역 1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비다 모바헤드란 이름의 여성은 지난 2017년 12월 테헤란 번화가에 설치된 전기시설 박스에 올라가 하얀 히잡을 벗어 막대기에 걸고 흔들어 이략 히잡 반대 운동의 상징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엔 바로 석방됐지만 지난해 다시 한번 히잡을 벗는 행동으로 체포됐습니다. 이란에선 실외에서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며 상습적일 경우 통상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탈리아 10대 청소년들을 만난 자리에서 거듭 스마트폰에 중독돼선 안 된다고 충고했습니다. 교황은 로마 비스콘티 국립고교 학생들을 만난 자리에서 스마트폰은 큰 도움을 주는 위대한 발전이며 잘 사용해야 할 물건이지만 노예가 되면 자유를 잃게 된다며 침묵과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가 여전히 불법인 나라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5개국 가운데 29개국에선 아직도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태를 불법으로 제정하고 있는 나라는 아일랜드와 이스라엘, 폴란드, 뉴질랜드 등입니다. 미국은 반대로 1973년부터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임신 후 첫 3개월까지 낙태가 가능하며 6개월 이후부터는 금지됩니다. 이 밖에도 영국과 프랑스, 일본과 중국, 칠레, 멕시코 등도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댈러스 오크클리프 성경협회 설립자이자 담임 목사인 토니 에반스 목사가 사탄은 사람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파괴하며 가정이 흐트러지고 사회가 붕괴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과 사회를 흐트러뜨리길 원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남성들의 역할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목사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회에서 거의 70%의 아이들이 미혼모에게서 태어난다며 이는 대다수의 아이들이 삶에서 아버지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못한 채 자란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결혼과 가족에 대한 올바른 견해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의 물축제인 송크란 연휴가 시작된 지 불과 사흘 만에 음주운전 등에 따른 교통사고로 무려 17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송크란 축제는 축복을 기원하는 뜻으로 서로에게 물을 뿌리는 놀이가 유명해 물의 축제로도 불립니다. 태국 도로안전센터 발표 자료에 따르면 송크란 축제 연휴 3일간 태국 전역에선 1,66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뿌라윗 왕수한 태국 부총리는 축제 기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경찰에 지시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윤 전 수석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입당과 함께 내년 총선에서 성남 중원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곳은 현재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윤 전 수석은 중원구는 성남에서 문화적, 역사적 자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지만 개발 면에서는 가장 뒤처져 있는 곳이라며 21대 총선에서 승리해 중원 탈환의 기수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공식화했습니다. 금호 아시아나는 15일 이사회를 통해 매각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매각 주관사 선정,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등 매각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34.47%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시장 가격으로는 3천억 원에 해당합니다. 이번 매각 결정으로 금호 아시아나그룹에는 금호산업과 금호고속, 금호리조트만 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7월부터 서울 사대문 안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배달용 오토바이는 친환경 전기 오토바이로 교체되고 가산구로 디지털 단지를 비롯한 도심 3곳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현재 녹색 교통지역을 오가는 5등급 차량은 하루 2만에서 3만 대로 추정됩니다. 서울시는 11월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12월 1일부터 적발시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책임자 처벌을 강력 촉구하며 17명의 정부 책임자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15일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명단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민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포함됐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남재준 국정원장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핀란드의 총선에서 사회민주당이 16년 만에 원내 제1당이 됐습니다. 핀란드 법무부가 공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3인당은 17.7%의 지지율로 원내 200석 중 400석을 확보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도 좌파 성향의 3인당이 원내 1당에 오른 것은 2003년 이후 16년 만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중도 우파 정부의 예산 축소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핀란드는 최근 노령 인구의 증가로 복지 예산 확보에 골치를 앓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월드비전이 강원 산불 피해 아동과 이재민을 위한 긴급 구호 지원금을 3억 원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산불 피해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2억 원 규모에서 1억 원이 늘어난 겁니다. 지원금은 피해 아동의 정서적 회복을 위한 아동보호 프로그램 운영과 저소득층 아동 가정을 위한 주거 재건 및 생필품 구입비 지원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부활절을 앞두고 한국교회의 연합과 이웃사랑을 강조했습니다. 한교연은 서신을 통해 한국교회는 영적 갱신으로 재무장해 교회 일치와 연합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웃의 아픈 상처를 보듬는 일이야말로 부활의 증인인 우리가 세상에 파송된 존재의 이유라고 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서울 영등포구 성문박교회에서 추념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이날 예배엔 세월호 유가족들도 함께 의미를 더했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유가족을 비롯해 고난 속에 있는 이웃의 상처를 보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이 고난주간을 맞아 한국교회를 향한 묵상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샬롬 나비는 한국교회가 교회와 교파 분열 그리고 세상의 권력을 추구했던 마음을 회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화평,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